자, 51번을 보면은 A랑 B를 F로 밀어주니까 이렇게 하나의 개로 함께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 F가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른쪽을 보니까 0초부터 2초까지 가속도가 3이다. 그래서 이 전체 개의 가속도가 n분의 r자 힘으로 구했을 때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이 값이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F가 21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각각으로 전체를 봤으니까 A, B 각각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요 전체 개의 가속도가 여기다 쓰면 전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나 전부 다 가속도가 같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 A의 가속도가 주어졌지만 나는 전체 가속도로 보고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가속도가 3이라는 거고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여기로 A의 R자임이나 B의 R자임으로 넘어와 줘야 됩니다. 가속도를 찾았으면. 그래서 R자임은 MA에다가 대입해주면 A는 오른쪽으로 9, B는 오른쪽으로 12가 되죠. 자, F는 21이라고 찾았고 A한테 작용하는 힘이고요. A랑 B랑 접촉했으니까 서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해서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 둘이 같은 이유는 작용, 반작용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항상 그림이랑 공식이랑 맞는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1, 왼쪽으로 F가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9가 된다는 거니까 F가 12라고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12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12 딱 떨어지게 되죠. 자, 선지를 보면은 F는 21이다 여기서 구했었고요.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거니까 얘죠. 이 스몰 f, 스몰 f는 12이다. 0초부터 3초까지 B의 변이의 크기. 자, 변이를 구하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 VT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이 변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앞에서 나온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간은 지금 2초일 때 한번 끊고 4초일 때 끊어서, 앞에서 알려준 거는 가속도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0초일 때는 정지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기울기가 3인 그래프가 2초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럼 y값은 6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0인 것으로 지속이 되죠.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3초까지의 변이니까 이 안의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 안의 면적을.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그때 변위는 12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52번의 문제 조건 잘 확인해 줘야 되고, A랑 B한테 서로 다른 힘이 아니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한 거고,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VT 그래프인 거 확인하고,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바로바로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찾아서 이렇게 써놓고, 기울기죠. 자, 그 다음에 뭐 A의 질량은 MA, B의 질량은 MP라고 한다. 이때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는 알짜 힘이 있다 라는 거고, 힘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1대 1인데, 가속도가 지금 A 대 B 순서로 보게 되면은 2분의 5 대 1, 정리하면 5 대 2죠. 근데 곱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질량은 반대로 2 대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 계산할 때 A끼리 곱해서 나오고 B끼리 곱해서 1대 1이 되면 이렇게 똑같이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2대 5의 비율을 갖는다. MA 대 MB가 2대 5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 선지를 보면은 A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냐라고 물어봤는데, A의 변이나 B의 변이나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죠. 그러면 거리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그 말은 면적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 시간대까지 면적 차이는 이만큼에 해당하는데, 2초까지 갔을 때 면적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추가로 더 차이가 늘어나게 되죠. 저 면적 차이가 일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면적 차이가 점점 늘어난다. 그 말은 A랑 B 사이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차이는, A의 가속도는 여기서 구했고 B의 가속도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가속도 차이는 2.5 빼기 1 해서 1.5다. MA 대 MB는 여기서 구해놓은 대로 2 대 5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수평면 위에 정지 상태로 있던 물체에 F로 작용을 하고, F가 이제 2초일 때 4초일 때 크기가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질량이 나와 있고 F를 알려준다는 거는 지금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요 F라는 힘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알짜 힘이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합쳐도 저 힘밖에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알짜 힘은 MA니까 맞춰서 대입을 해서 항상 가속도를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 계산을 하면은 2분의 5가 나오고 2초부터 4초는 가속도가 2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2분의 5고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죠. 5죠. 5인 값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3번에 답은 4번에 해당하고 54번 문제를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도 전부 다 오른쪽이 될 거고 그래서 54번에서 운동 방향이라든가 선지를 보면은 평균 속도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먼저 정지라는 조건은 항상 동그라미 쳐서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거를 안 놓치게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0초부터 2초까지는 자 가속도가 2분의 5라는 거는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5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5다 라고 봐주면 되고 그때 y 값은 2초일 때 그럼 5가 되어 있겠죠. 자 근데 2초부터 4초까지는 기울기가 5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가파르게 나오게 될 거고 그때 y 값은 15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보면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속도의 방향에 해당하고 속도의 방향이라는 거는 부호를 얘기를 하는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지금 전부 다 플러스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15에 해당하고 2초일 때는 5죠. 그래서 3배에 맞다.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변위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간은 0초부터 4초니까 4초 걸린 건데 변위를 이제 구해야겠죠. 그래서 삼각형이랑 사각형 나눠서 면적 구해주면 이쪽 넓이가 5, 이쪽 넓이가 20이니까 변위가 25가 됩니다. 4분의 25 맞다. 그래서 54번에 답은 4번. 자, 55번은 도르래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항상 전체를 보는 건 똑같습니다. 전체 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1kg인 A랑 3kg인 B가 걸려있는 상황을 보면은
B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A랑 B랑 똑같이 함께 움직이겠죠, 이때도. 그래서 이때 개라는 거는 이렇게가 개인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전체 개에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공식대로 질량은 1 더하기 3인데 이때 힘을 먼저 표현해 보면 A는 중력을 받죠. 공중에 떠 있으니까 중력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때 문제에서 G 대신에 10 넣으라고 되어 있고, B는 중력이 30을 받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A가 받는 이 중력이랑 B가 받는 중력이 방향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도르래를 통해서 움직이고 A가 받는 중력은 도르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B가 받는 중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지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반대인 거죠. 그래서 힘을 쓸 때 30 빼기 10으로 써줘야 되고, 그럼 계산하면은 4분의 20이니까 가속도가 5 이고, 방향은 도르래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인 거죠. 자, 그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각각 A 또는 이제 B를 봐줄 건데, A의 가속도는 5, B의 가속도는 5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A의 가속도는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B의 가속도는 아래로 가는 거죠. 앞에서 구한 요 방향을 잘 기억을 해서 A랑 B의 방향을 찾는데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바로 이어져야 될 게 A의 알짜임, B의 알짜임을 공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1, 가속도가 5니까 A의 알짜임은 위쪽 방향으로 5다. B는 3 곱하기 5 해서 아래쪽으로 15다. 자, 여기에 써놓은 거는 공식으로 구한 거고, 항상 공식이랑 그림상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A가 받는 힘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 먼저 중력 받고, B가 받는 힘은 여기다 표현하면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죠. 30만큼.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실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 주겠죠. 그래서 실이 A를 위로 잡아당기고 실이 B를 위로 잡아당기니까 둘 다 장력은 이렇게 봤을 때 위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력의 특징에 따라서 두 힘의 크기는 항상 같다. 실은 양쪽을 똑같이 잡아당긴다. 그래서 T, 여기도 T라고 써주면 되고, A의 알짜임은 위쪽으로 오니까 여기 그림에서 T가 15가 돼야지 위쪽으로 5가 남는 거죠. 항상 방향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B쪽으로 넘어와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B의 알짜임은 아래로 15가 나오게 되죠. 위로 15, 아래로 3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르래는 방향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선지 보면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있죠? 5다. 또는 뭐 여기 있는 부분으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 그래서 15가 됩니다. A에 적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56번. 이렇게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없다는 거고, 그 얘기는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죠. 자, 이때도 A, B, C가 함께 움직이니까 개라는 거는 이렇게가 하나의 개인 겁니다. 전체 개는 여기까지가 전체 개인 거고, 그럼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0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공중에 있는 물체는 중력을 꼭 직접 쓰는 걸 꼭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A가 받는 중력은 50, 이때도 G 대신에 10 대입하면 되고요. B가 받는 중력은 20, C가 받는 중력이 R자 힘이 0이니까 30이 나와야겠죠.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르래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지가 방향이 되는 거니까 A가 받는 중력이랑 B가 받는 중력은 반대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C가 받는 방향, 얘네 둘이 같은 방향인 거죠. 그래서 C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30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C의 질량이 3kg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추가로 보면은 A는 위쪽에 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실이 A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고, 이 개에서 지금 전부 다 가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A나 B나 C나 전부 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A의 R자임 0, B의 R자임 0, C의 R자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구한 거를 그림이랑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이때 이 장력이 50이 돼야지 위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같아서 R자임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 놓치면 안 됩니다. B도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겨지고 있으니까 A랑 위로 50이 있다는 거고, 추가로 B는 아래쪽에 있는 실이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장력은 T'이라고 했을 때 얘는 30이 나와줘야지 위로 50, 아래로 총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 초록색 실이 C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얘 T'은 30이니까 위로 30, 아래로 30 해서 C도 0. 그래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때 A, B 사이에 있는 실이랑 BC 사이에 있는 실은 서로 다른 실이니까 두 힘의 크기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선지 보면 질량은 3kg다. 맞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0인 거죠. 이 등속도라는 조건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속도가 0이고 그러면 알짜임도 똑같이 0이 나온다. 자, C를 잡아당기는 힘은 여기 있는 실이죠. 그래서 얘는 30이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7번. 항상 시작할 때 중력 먼저 표현하는데 이때는 중력 가속도 대신에 10을 대입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4G 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나에서는 1 곱하기 G, B의 중력은 4G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A에서 가에 있는 요 A가 G라는 중력을 받지만 바닥면과 접촉해 있으니까 바닥면이 위로 밀어주는 힘이 있고, 위로 밀어주는 힘이랑 얘랑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A는 작용하는 중력을 무시해도 된다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물체만 중력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수철 저울이 나왔는데 그냥 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용수철 저울에 해당한다. 그 앞에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가에서 개라고 하면은 A랑 B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때 전체 개의 가속도는 5분의 4G가 될 거고, 나에서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B가 더 무거우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얘랑 A가 받는 중력이랑 B가 받는 중력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A가 받는 중력은 이쪽으로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똑같이 전체 개의 가속도는 질량 합치면 5kg고 힘이 4G에서 G를 빼야 되니까 5분의 3G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말은 A, B 둘 다 가속도가 5분의 4G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A의 알짜임은 5분의 4G 곱하기 1, B의 알짜임은 5분의 4G 곱하기 4 해서 16G 이렇게 되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방향. A는 이게 오른쪽이 되는 거고 B한테는 아래쪽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공식이고 그림이랑 비교를 해주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 실이 잡아당기는 F1이라고 표현된 힘 하나뿐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F1이 5분의 4G다. 그러면 동시에 B도 잡아당기니까 실은 5분의 4G
아래쪽으로 4g, 5분의 20g. 그래서 계산하면은 5분의 16g 아래쪽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가에선 틀린 게 없다는 거고, 나로 넘어와서 얘도 똑같이 전체가 가속도가 5분의 3g면은 A나 B나 마찬가지로 다 가속도가 5분의 3g다 라는 거고, 여기서 항상 알짜임, A의 알짜임은 1 곱하기 5분의 3g, 그래서 그냥 5분의 3g고, B의 알짜임은 5분의 3g에다가 4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때 A는 방향이 위쪽, B는 방향이 아래쪽 나온다는 거를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 전체 개의 움직임을 꼭 기억을 하든 그림을 직접 그려놓든 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A에 작용하는 힘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있고 위쪽으로 C이 잡아당겨주는 F2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위로 5분의 3g가 남아야 되니까 F2가 5분의 8g가 되겠죠. 그러면 A랑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쪽이 똑같이 잡아당겨지고, 얘가 5분의 20g니까 5분의 8, 5분의 20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계산하면은 5분의 12g 아래쪽으로 나오죠. 얘도 이제 계산 실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답은 F1 대 F2면 1 대 2가 되겠죠. 자, 58번 이렇게 나와 있고, 중력 먼저 그려놓고, 이 문제에서는 G 대신에 10 대입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랑 B는 질량이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질량을 잡아주고, 그리고 용수철 저울 장력, A랑 B 사이에 있는 요 실의 장력이 18이다 라는 거 이따가 사용해야 될 조건이고, 그 다음에 B의 가속도가 2다 까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가속도는 항상 방향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km, 4km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테고, 그럼 B한테서는 방향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자, 전체를 먼저 보면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그러면 질량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면은 이렇게 되고, 알짜 힘은 여기 있죠. 12랑 40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40 빼기 10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테고, 이 값이 결국 이 전체 가속도는 곧 그 안에 있는 A나 B나 C, D의 가속도랑 일치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B의 가속도를 알려주고 있죠. B의 가속도를 알려준다는 거는 그냥 전체를 알려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m 더하기 m 프라임이 저기 값이 2가 되려면은 얘 더해서 10이다. 이거는 당장 못 푸니까 나중에 사용할 거라고 기록만 잘 해두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 다 가속도가 2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뭐 C나 D나 둘 중에 한쪽, 보통은 이제 끝쪽부터 보는 게 좀 더 계산이 수월하기 때문에 C부터 보겠습니다. C의 가속도가 2이고 C한테서 방향은 위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알짜임이 위로 2가 되죠. 질량이 1이라서. 자, 그러면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요 장력이 12가 돼야겠죠. 위로 2가 남아야 되니까. 그럼 그 장력은 바로 A도 똑같이 잡아당겨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 꼭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A에 넘어와서 A의 가속도는 2고 얘한테서 방향은 오른쪽이죠. 이때 그럼 A의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2m이라고 쓸 수 있고, 오른쪽으로 얘는 공식으로 구한 값이고, 위에서 그림으로 구한 값으로 보게 되면은 A는 지금 왼쪽으로 10이랑 오른쪽으로 18만큼의 힘을 받고 있죠. 장력이 18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18 빼기 12 계산하면은 6이 되죠. 자, 그래서 A의 질량은 3이다. 그러면은 알 수 있죠. M 프라임이 7이다. B의 질량이 7이다.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자, 그럼 B의 질량은 B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2고 B의 질량을 찾았으니까 B의 R자임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서 14 오른쪽으로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B한테서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여기서 14라고 구한 거는 공식으로 구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이랑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B랑 D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실의 장력은 얼마가 돼야 되죠? 왼쪽으로 18, 오른쪽으로 장력 얼마가 있어서 그 합이 14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장력이 32가 돼야 되죠. 그럼 D가 위쪽 방향으로 32만큼 잡아당겨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D는 그림을 먼저 보면은 R자임이 8이죠. 아래쪽으로. 이게 D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일치하죠. 그러면 이제 계산 실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보게 되면은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에 있죠. 12다. 맞고, A와 B의 질량은 A는 3kg, B는 7kg라서 서로 같지 않고,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R자 힘 14죠. 그래서 답은 1번.